자, 지금 방금 전에 언급도 주셨지만 이 국회 반쪽 개헌 문제부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좀 초기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준법 국회다. 우리가 법대로 했기 때문에 준법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야당에서는 거대 여당의 독주가 시작된 거다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반쪽 개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입법과 예결상 그리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는 상임위가 돌아가야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이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일 것이고요. 어쨌든 소수 정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그저 일하고 싶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본회의에서 빠르게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15일에 기한에 맞춰서 원구성이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법을 고치는 게 맞지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행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무리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말 국회는 이제 이래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항상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다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식과 그리고 헌법 가치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특히 삼권 분립의 정신은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당이든 지향해야 될 근본 가치거든요. 그런데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형식의 논의를 앞세워가지고 마치 특정 정당이 국회 발목 잡기 식으로 매도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리고 32년간 내려져 왔던 국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 부분을 놓고 특정 정당에 그걸 독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왜 국민들이 이 법사위를 놓고 싸울까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법사위는 말 그대로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그런 법안들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심사 기능을 독점한 상임이다 보니까 그만큼 국회 내에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제1야당의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지키려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지금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렇게 반쪽 개헌도 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뽑는 법적 시한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여당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통합당에서는 관행적으로 야당이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법사위원장 계속 여당이 만든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전걸로 잠깐만 넘어가서 네.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정원석 위원님께서 상원의 역할로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일단 양원제가 아니죠. 일단 그분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회법 5조에 의해서 우리는 임기 7일 내에 개원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원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사실상 국민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시일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 뭐라고 우리는 관행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21대 국회만큼은 그게 전과 다르게 30년 전과 다르게 당리당략을 위해서 보이콧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을 더하자면 사실 그 체계작구를 심사하는 권한, 사실상의 그런 이제 상원 권한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사실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전문 분야별로 체계작구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관들도 충분히 국회 내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20대 국회에서의 그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회를 담당하시면서 보여주셨었던 모습이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법사위에서 계류돼가지고 폐기됐던 법안이 무려 91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로 피해를 봤었던 어떤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했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런 것들이 체계작구의 심사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결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적인 국민적인 우려들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우려들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2008년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지금의 통합당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여건에 처했을 때 당시 민주당 원희영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를 하셨고 무려 88일간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이제 농성을 벌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당은 그 정도의 그 비상식적인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들이 이 법사위원장을 놓고 하나의 몽리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 3선 이상의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제1야당이 올바른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의 순수성도 어느 정도 표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의 잣대를 내세우기보다는 헌법 가치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담론이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정당별 어떤 연합체 이런 걸로 특정 정당이 이렇게 뭐 매도당하던가 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논의는 따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008년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있고 관행이 있을 때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비교섭단체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데요. 일단은 이 원구성의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지만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몇 차례, 두 차례 정도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사실 제가 이렇게 감명 깊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어쨌든 3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기간 동안 밤샘 토론, 밤샘 협상을 하고 마라톤 의총을 해서라도 좀 이 문제가 15일에는 좀 시급하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원구성을 해야 되는 시한이 지난 8일이었는데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금요일을 또 시한으로 제시를 했는데 역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일을 또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관건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데, 해법을 두고 좀 이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야권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냐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그래서 법제위에서 체계 작구 심사를 하고 사법위에서 법원이나 검찰 등 기관을 담당하게 하자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여당에서 거절했고요. 여당에서는 체계 작구 심사를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기구로 넘기자라는 그런 안을 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국민의당의 권은희 대표의 경우에는 이 현재 법사위에서 만약에 120일 동안 만약에 심사를 해서 넘기질 않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신청하는 그런 견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120일이라는 기한을 단축하는 대신에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자라는 이런 중재안을 또 박병석 의장에게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 또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하는지라는 해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네. 체계 작구 심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되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미래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법사위원장을 왜 미래통합당이 굳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지를 조금 봐야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 관행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2016년도에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 그때 새누리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우리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했었죠. 우리가 그 법사위원장에서 사실 발목 잡기가 법사위원장이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요. 17대 때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법, 지방세법, 비정규직법 등 민생 법안들 다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20대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할 때 강원랜드 의혹을 사실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때도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사위를 보이콧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반기 법사위 때는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면서 법사위에서 검찰에게 수사 압박을 내놓았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 입법의 최종 단계에서 법안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쓴다든지 정부의 입법과 국회 입법을 마지막에 발목 잡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미래통합당한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권선동 의원님 법사위원장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2년간 이어진 관행의 예외 사례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는 그냥 그 예외 사례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상식적인 것들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 이 부분 확실하게 바로잡고 싶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저희들이 뭐 딱히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에서 표결 처리하면 상임위원장 18개 전부 다 민주당 아니면 나머지 기타 정당들께서 나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마치 미래통합당이 몽리를 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것처럼 저는 언론 플레이가 작동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그 원내대표단이 따로 협상에 들어가셨는데 저희들이 협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되고 마치 저희들이 무슨 타협안을 제시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총회에서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된 오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이라는 기존의 관례만 지켜주면 언제든지 그 기본 상식에 따라 여기 모든 분들이 요구하시는 적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모든 게 미래통합당의 이유인지 저는 저희가 조금 정치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표결을 강행한다고 하면 또 그것 자체로 또 어떤 정쟁이 열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 원구성을 빠르게 하고 일하는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표결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전에 미래통합당 없이도 표결로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미래통합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님께서 오늘 본회의장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미래통합당 없이 표결로서 밀어붙여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강행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의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한 번 더 기다려 주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의장님이 일 제일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은 기본 헌법 가치와 상식에 근거해서 협의를 주문을 하셨고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수가 저희가 아니라는 거죠. 법사위에 대해서 양보를 하냐 마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만 해주신다면야 당연히 제1야당으로서 협조할 것들은 협조하고 올바른 견제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말 동안에 이 여야 거대 여야의 원내 대표들이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향후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가 좀 정해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 지금 현재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이 사실 보면 다선 의원들이 좀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문성보다는 다선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이런 현실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다선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 전에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는 이번에 4선 의원이 되셨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4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역할을 그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렇죠. 의석수 비례에 따르면은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11대 7로 나눠 가진다고 18개 상임위원회를 그런 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는 그렇죠. 하니까요. 하지만 네. 그 또한 그저 하나의 관행일 네. 뿐인 것이고 관행이죠. 사실 네. 정말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에서의 비교섭 단체들에게도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법에 보시면 모든 결정은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들이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구성 협상도 마찬가지고 국회 본회의 일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교섭단체 의원들만 이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너무나 동감하고 동의합니다.